안녕하세요. 미국이 3월 달에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안 잡히고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강경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1220-30원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금세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언제든지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안 좋아질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미국이 3월 달에 0.5%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무려 5.25%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한국이 2월 23일 날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을까요? 경기 부양이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지만 미국이 올리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한국이 3.5, 미국이 4.75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은 2월 23일 날 올려서 4.75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4.75 만들어 놔도 3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면 그냥 한국이 3.75, 미국이 5.25가 되는 1.5% 간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한국은 이어서 또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됩니다. 엎치락뒤치락이 아니라 한국은 계속 끌려가는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입니다. 꽤나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될까요? 별일이 없을까요?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꽤나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언제든지 한국은행은 스스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현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2월 23일 0.25 올리고 4월 13일도 0.25% 올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공교롭게도 2, 3, 4, 5월달 중에 2, 4월달은 한국이, 3, 5월달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2월달, 3월달에 0.25% 한국은 올리고 미국은 0.5% 올린다. 그러면 3.5, 4.75인 것이 3.75, 5.25가 되면 무려 1.5%의 간격이 생기죠. 그러면 4월 13일날 한국은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미국도 올리면 이제 점점 더 간격이 더 벌어지면 한국은 큰일 나는 거죠. 꽤나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이 뉴스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6%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들도 많습니다. 충격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이 꽤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겁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아마 많이 충격을 겪고 아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지하철이든 아니면 건물에서든 뛰어내릴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 멈출 거다. 좀 있으면 내릴 거다. 그리고 시중금리는 하반기부터 내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언제든지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3년 연말에 6%까지 가면요. 한국 지금 현재 3.5인데 연말 돼가지고 5% 되고 5.5%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려 지금보다 1.5에서 2%가 더 오르면 시중금리가 지금 6에서 8%쯤 되던 게 5%대에서 한 7% 중반이던 게 연말이 되면 그냥 8, 9%에서 12, 13%까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아이고 금세 내려가는 것처럼 희망찬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요?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무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월달에 0.5% 올리면 미국은 5.25 되고요. 그 다음 5월달에는요. 5월달에 0.25% 올려도 그냥 5.5%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가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5차례나 남는데 그 5차례 동안 0.25%씩 올리면요. 그러면 6.75, 7% 가까이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금리 안 올린다.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현재 1월 그리고 2월 한 10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무려 한 $150가 넘어섰죠. 이런 속도로 가면 2023년에 1000억 적자, 1500 적자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우 긴박하고 충격적인 상황인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야당 대표 구속시켜가지고 정적 제거하려고 혈안입니다. 힘을, 대한민국의 국력을 이 어려운 시국에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애써도 손이 모자랄 판에 저렇게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계속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나 황운희 총재나 금융감독원장이나 이 하나같이 썩어 빠진 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챙기고 있고 허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23년에 얼마나 충격적으로 몰락할지가 겁이 날 뿐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왜? 쓸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더니 그냥 대출을 얼마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활비가 50만원, 80만원, 100만원 늘고 있습니다. 물가 때문에요.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150만원, 200만원 그냥 부담이 더 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살 수 있냐라는 거죠. 못 산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시에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을 동결할 것을 지시했지만 상반기에 안 올리면 하반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전기세나 가스비나 여러가지 공공요금들을 이제 계속 대놓고 올릴 거죠. 왜요? 민영화시키려고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추악한 기득권들이 어떻게든 해먹을 궁리를 하려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장에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국민 따위는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꽤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1997년 IMF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도망자가 되고 뛰어내리고 죽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IMF 때 뭡니까? 국가부도의 날에 누굽니까? 그 유아인이 연기했던 그 투자자, 돈을 되게 많이 번 아주 대박 기회를 가진 그 사람만 기억하지 IMF 때문에 몰락해서 사라진 하청민으로 전락한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3억 5억 벌었네, 로또에 당첨이 됐네 라고 하는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몰락하고 무너지고 가정해체가 되는 그런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현실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대응해야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연준이 3월달에 기준금리 0.5% 올린다는 얘기가 점점 강해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속도로 금리를 2023년에도 가파르게 올린다입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없다. 2023년, 2024년 금리가 금방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는 일은 그냥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